나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그냥 좋아하기. 정화스님, 북드라망. 발심이란 무엇인가? 자신만의 생각길 만들기. 신문에 난 코딩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내용은 학생들한테 코딩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길러야 한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첫머리에 스티브 잡스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생각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르헤스는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새로운 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방점은 베껴 쓰는 데 있다기보다는 보르헤스에게 새로운 글이 된다는 생각길이 만들어졌다는 데 찍혔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르헤스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같은 글을 읽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읽는 사람의 생각과 만나 새로운 글이 탄생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는 거대 권력과 자본 등이 만들어 놓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인 것처럼 보여도 어떤 의미에선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인 양 느끼도록 내재화된 생각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길이 만들어질 때 학습과 환경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곧바로 생각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5세를 전후해서 샛길까지 만들어져야 생각의 지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도 뇌의 가소성 덕분에 기존의 생각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외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길이 온전히 자신만의 길이면서도 그 길을 자신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진화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반조할 수 있는 공능을 갖추게 됐으므로 이 공능을 토대로 비판적 안목을 갖춘다면 생각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종에 비해 특화된 특징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간에게 이와 같은 특징이 있기에 보르헤스의 말처럼 그냥 베껴 쓴 글조차 새로운 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껴 쓰는 사람의 내적 율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길의 공명이 고유한 무늬를 만들어내기에 자신만의 의식적인 해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도 같은 단어가 다른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지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거대 권력, 정치, 경제, 종교 등은 개인의 내부 공명파조차 지배하려고 합니다. 잡스의 말처럼 다양한 생각의 방법을 익혀 자유로운 관점 이동, 자기의 생각을 따져 물어볼 수 있어야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글도 다른 글로 익히는 자신만의 해석과 리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다르고 다르다고 한 것처럼 언어의 연결망을 자신이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연결망만 반복해서 사용하려는 것은 코딩 기술만을 익힌 것과 같다는 것이며 유연하게 연결망을 조율할 수 있는 공능을 갖추어야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 정보는 경험 그대로 기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저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조각을 기억의 잠모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들 잠모음을 연결해서 내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난 연후에 그 이미지를 의식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거대 권력이 교육과 광고 등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갖추지 못한다면 코딩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특정 패턴으로 작용하는 기억의 잠모음들이
공명했다는 것이며, 공명이 잘 된다는 것은 연결 지점의 특정 단백질의 강도가 단단해졌다는 것인데, 자주 듣고 보는 것과 상응하는 길에 있는 단백질이 단단해질 것이기에 반주하지 않고 듣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조차 사실처럼 들리게끔 되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용된 정보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이 만들어지고 해석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때 단단해진 단백질의 배선망이 심상 만들기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의미를 갖는 의식 대상을 만들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사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잠오음을 가지고 재구성한 심상이 재현된 이미지가 되며 해석된 내용이 된다는 것이며, 심상을 의식한다는 것은 상속되는 기억 정보를 강화하는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현된 영상을 통해서 의식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용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해 의미를 갖게 한다는 것이며,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식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용된 정보들을 내부에서 재현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내부 영상을 만들 때, 곧 의미를 갖는 심상을 만들 때, 과거의 경험 정보인 기억의 잠오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정보를 기억의 잠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된 과거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잠오음을 재구성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건 그 자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문자의 잠오음처럼 굉장히 많은 잠오음, 크게 나누면 신피질에도 180개의 잠오음, 180개의 영역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작게 나누면 각 영역에만 해도 수백만 개의 묘두리라고 하는 잠오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용된 사건에 따라 특정 잠오음들이 모여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과거와 현재의 사건처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잠오음은 쉼없이 내 외부의 감각 자료가 모이는 시상에 자신이 갖고 있는 특정 정보를 되먹임하면서 외부에서 수용된 정보를 해석하는 데 참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상은 외부에서 온 정보와 내부에서 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값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본 정보로만 이미지를 만들게 하며, 차이값이 있을 때만 그 정보를 신피질로 보내 이미지를 만들 때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